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또 장유민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드디어 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껏 3번 정도 구속영장 경찰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가 반려를 했다가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뭘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4번 반려했다고 하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인신 확보의 필요성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렇죠. 경찰이 여러 차례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적법한 법원의 영장에 기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어요. 그게 네. 영상으로도 확인되고 이 내부에서는 정말 내부 제보가 쏟아지다시피 했었어요. 막았다. 그리고 뭐 비화폰 관련해서는 서버를 관리하다 보니까 삭제하라고 했다. 이게 뭐 본인 말로는 2주가 지나면 다 삭제가 된다고 하지만 의도적 삭제를 한 경우와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렌식을 했을 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인데 검찰 저는 합리적인 이유 못 들었습니다. 반려 계속 할 때. 그냥 보안 수사가 필요했다. 보안 수사 필요해서 반려했다. 이게 여러 차례 거듭됐어요. 그러니까 고검의 영장 심의위까지 열렸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9명의 위원 중에 6명이 그 고검에서 다 선정한 사람들이에요. 법조인들이고. 이거 경찰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례적이었죠.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의 전례가 없었거든요. 한 차례 정도 경찰 손 들어줬었거든요. 거의 처음 네, 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보면 등 떠밀려다시피 해서 한 거죠. 더는 영장 청구를 안 하면은 안 되겠다.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게 또 검찰 조직의 민낯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례로 기록될 것 세 같습니다. 번 정도 이렇게 반려 기각한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이렇게 지금 한 거는 이제 이번에까지 그래 하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건가요? 검찰이 저는 김성훈 차장. 경호차장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김성훈 경호차장 대한민국 공권력을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아니 다 보셨잖아요. 다 봤습니다. 정말 그 총총 뭐 끊을 뻔했죠. 몇천 명의 경찰이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정면으로 막아선 사람, 네. 기관당 총을 들고 경호관들이 설치게 한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그런데 검찰이 3번이나 구속을 미뤘다? 저는 이유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뭔가 김성훈 경호처장이 구속되면 곤란한 사정이 검찰에게 있지 않았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왜 지금 그러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이젠 또 왜 하려고 하냐? 예. 이제 김성훈을 구속해도 검찰은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구속됐을 때 검찰에 뭔가 안 좋은 증거들을 경찰이나 공수처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증거인멸이 완료됐다고 확신하는 이 순간에 이제 됐다. 이제 김성훈 경호처장 뭐 구속돼도 우리는 안 다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 판단이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김성훈 차장이 구속되면 비하폰제를 계속해요. 네, 경호처가 네. 관리하고 있는 비하폰 접근이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김주호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그 비하폰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구속시키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일 걱정하시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검찰이 벌어줬어요. 이 차장한테. 그동안 어떤 걸 했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지시를 받았다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고 비화 서버와 관련해서. 네. 그리고 검찰이 왜 그랬을까? 아직은 추정 단계입니다만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대검 차장이랑 전화하고 비화폰으로 전화하고 검찰 조율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찰 이 내란에서 지금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있는 것 같고 수사기관인 것 같이만 나오지만 별로 중립적이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선관위에 여러 단위의 이 기관에서 나갑니다. 경찰은 이 건물을 뭐 엄호하고 군은 뭘 하고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애초에 원 진술은 검찰에서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였어요. 검찰이 쓰는 게 공소장입니다. 네. 검찰 대신 수사기관이라 쓰면서 톤다운을 시켰어요. 바꿨죠. 예, 실제로 추미애 원실에서 이 제기한 의혹 중에 하나는 대검에서 2명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검찰 내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대검 차장 김용현 씨랑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막고자 하는 동인이 있어 보이는 거죠. 조직 논리를 앞세워서 수사를 망가뜨리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검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뭔가 비아폰이 뭐 몇천 대가 지금 나갔다고 하는데 비아폰 서버 확보하려고 지금 경호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훈이 그걸 막고 있었고 이제라도 하면 뭔가 더 성과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전 뭐라도 네. 단서를 찾았으면 좋겠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도가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성훈 경호처장의 그런 태도, 네.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는 상당한 증거가 훼손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을 것이다. 네. 또 이 와중에 김성훈 차장 지금 구속영장이 뭐 청구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부장급 간부 중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던 그 지시를 반발했던 간부 해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호 차장은 살리고 이 사람 이 잘하는 사람은 또 하면 다음으로 하는 해임을 그러니까요. 해버리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누구 믿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누가 나와 있습니까? 윤석열 씨가 나와 있죠. 윤석열 믿고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력으로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겠죠. 네. 본인 왜냐면 경호 3부장이 문제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 경호처가 다칠 수 있다. 그리고 불법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맞는 그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태도가 맞습니다. 예. 본인이 해임이 되더라도 파면이 되더라도 그건 김성훈 차장이 돼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지금 처장 대행을 맡으면서 인사권까지 사실상 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해임이든 파면이 제일 높은 수위고 그 밑에 수위에 이제 해임이 된 건데 해임인데 둘 다 잘린다는 면에서는 같은 거고요. 다만 이제 연금의 불이익 면에서 다른 건데 지금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사자가 일단 극구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유출했다는 그 근거를 뭘로 사람을 자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일반 회사에서도 자르는 건 또 이 공무원이잖아요. 생계와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들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엄밀하게 걸쳐졌는지 지금 윤석열 씨가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난센스를 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사례도. 결국 믿는 구성 얘기하셨는데 징계위 딱 열어가지고 해임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는 거는 윤석열 때문에 했다. 저는 그러한 부분도 일면 있지만 예.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경호 3부장이라는 분이 수사에 협조하고 공권력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한다?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급하게 호주 대사, 런 대사로 보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런종섭 그랬죠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이 경호 3부장을 초강수로 해임수를 두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내가 증거를 훼손한 건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증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보복하겠다. 경고성 메시지일 수 그렇죠. 있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떠한 그런 증거를 좀 은닉하고 훼손할 목적이 더 크지 누가 봐도 네. 그 좀 무리한 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급하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다잡고 뭔가 위계를 만들어서 이 내부 결속을 다지려고 무리한 수를 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할 수도 있다. 네. 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될까요? 또 그건 법원의 소관이라서.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는데 검찰이 얼마나 이 영장이 발부되는데 주력할지 좀 의문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대충 하면 안 돼요. 예. 바보처럼 막 계속 영장 청구하고 왜냐면 영장 이러면. 발부할 때 막 예. 소명하고 이런 게 이제 뭐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기록을 많이 보고 하는데 네. 거기에 정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정황을 얼마나 차근차근 탄탄하게 넣어놨을지 좀 물음표라서. 이제는 이런 생각 들어요. 영장 발부가 만약에 안 되고 기각이 되면 검찰도 대충 했겠지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이젠 그렇죠. 아니, 워낙 풀어주는 건 쉬워요. 대충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안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세 번, 네 번째 이익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의심이 듭니다. 아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네. 석방을 보면서 아마 이제 안 검찰이 믿은 검찰이고 뭐고 검찰이 간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어떻게 썼을지 네. 뭐 어떤 분은 발가락으로 쓰지 않을까? 일부러 기각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제가 의심까지 장담하건데 하더라고요. 풀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충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안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어떤 법기술을 쓸지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면 조금 진정성을 믿을 만한데 아마 그것도 진정성도 아니죠. 이미 증거가 다 훼손됐구나.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못 받는다면 제 생각에는 아직 남아있는 증거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고불리라 그러잖아요. 법원에서 마음대로 판단을 못 합니다. 검찰이 올려줘야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봤다시피 검찰이 항고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즉시 항고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누가 지금 검찰이나 이 사법기관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유 슬픕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뭐 다들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될 것 같았는데 이번 주 또 21일 금요일 날 좀 가능성 있지 않느냐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하려면 오늘 정도에는 고지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번 주를 넘기면 네. 굉장히 이제 사회적 긴장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이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뭐 이런 기고문이나 뭐 인터뷰 취재한 내용을 보면 워낙에 절차적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침표를 찍어줄 책무가 헌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복의 시비가 될 거예요. 이 문제 제기했는데 저 문제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판단을 유탈했니 어찌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고 또 관련 사건들이 이를테면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있죠. 네. 한덕수 총리도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그러려면 같이 왜냐하면 이 정합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각 그러니까요. 당사자마다 이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름을 타고 그다음에 한덕수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유사한 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사 탄핵이랑 감사원장 탄핵이 원래 뒤에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앞에 네. 나왔던 것도 줄 탄핵이 계엄의 이유라고 하는데 가름을 일단 한번 타줬잖아요. 줄 탄핵은 탄핵의 남용이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부수적으로 설사 야당한테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행사하려고 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다 퍼즐이 좀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이미 시간이 근데 많이 지체돼서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고지하고 금요일 날 21일 날 선고가 될까요? 이제는 뭐 좀 바람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네. 이번 주에 만약에 헌재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다음 주부터는 대한민국의 그 혼란상이 극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극우 그 지지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법원을 약탈하고 국회의원들이 뭐 80명 가까이 각하해달라 탄원서를 내고 그리고 지금도 헌재 주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과 극우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고 있죠. 어떤 예. 협박 정치, 약탈의 정치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무섭기 때문에 이미 평의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는 맞춰졌지만 네.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본인들이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결과를 미룰 수가 네. 있겠습니까? 네. 지금 계속 이게 지연되면서 온갖 억증과 그다음에 유언비어가 그냥 난무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 같아요. 이 어제 유언비어 보도도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그냥 국민들이 카톡방에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보면 보고 놀란다고 윤석열 내란수계가 그냥 풀려나가지고 관저에 가면서 그 불안감이 아주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대한민국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분단 국가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지금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구국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 꼭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꼭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주부터 예측이 됐는데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승복 논란이 한창이에요. 아 근데 이게 뭐 네. 정치권이 승복할 게 아니고 당사자의 윤석열이가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네. 거예요. 그래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말만 승복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서천호 의원인가요? 네.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라고 때려 부수자. 해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와해시키는 말을 하면서 아 우리 승복할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축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승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조갑재 대표가 한 예. 말이 정확하다고 했는데 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승복 운운하냐는 취지예요. 가해자가 본인과 관련한 단죄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승복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석동현 변호사가 했으니까 승복할 거다? 아니요.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결정 나오면 불복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정도 그 얘기했는데 말이죠. 근데 다른 변호인이 또 뭐라 그랬냐면 승복한다고 메시지 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물었더니 이거 헌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됐을 때 본인이 승리한 것처럼 법률적으로 무죄 석방된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승복하는 모습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최소한의 정치적인 염치가 있다면 승복한다는 메시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야 됩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한테 승복하라 달라고 요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도 승복 메시지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계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성동격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를 거론했지만 내심은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에게 승복 메시지 좀 내달라 이런 그런 이런 의도가 본심이 있을 있다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 지난 3년 동안 이 사람에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포용과 승복 이 두 단어가 없습니다. 사과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싫어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강서선거 대패했을 때 승복했습니까? 아니요. 지난 24년 총선 때 대패했습니다. 부정선거라잖아요. 승복했습니까? 부정선거라잖아요. 아니 이 사람에게는요 포용과 승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내란 일으켜가지고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치소 가서 정치했어요. 네. 구치소 가서 그 대표 당권 주자들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예방하면서 어떤 일 저질렀습니까? 네. 구치소 정치, 사저 정치 앞으로는 저는 광장 정치까지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뭐 구치소 있을 때도 승복 안 했는데 네. 뭐 지금 어떻게 승복 메시지 내겠어요? 최후 변론 때 정말 많은 보수 언론들이 예. 최후 진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내야 된다고 이구동성 이야기했는데 그런 메시지 전혀 안 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사전에는 승복이란 단어가 없을 것이라 저는 예상해 봅니다. 결국 승복
안 하겠죠. 이게 법률적으로는 예. 승복 안 할 도리가 없고 없죠. 왜냐하면 이제 아예 이 다른 신급의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절차다 단심 보니까 절차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본인의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헌재를 어떻게 하자.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면 이러자 저러자 헌법재판관을 테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사실상 수용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윤석열 네. 대통령은. 그런 걸 불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윤석열 얘기 좀 더 해보면 지금 파면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관저에서 또 사저에서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보수 유튜브 출연해서 또 뭐 선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구치소 정치도 했는데 관저 정치 못 하겠습니까? 관저뿐 아니라 광장 정치, 극우 유튜브 정치까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할 것이다. 다 할 것이다. 광장에 나가서도 네. 아파카트 이렇게 하고 네. 그냥 왜냐하면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이제 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확신할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누가 지켜줄 것이냐. 이제 지지자들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석 달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저뿐 아니라 광장, 그리고 유튜버까지 나가서 본인을 지키기 위한 그런 비법적 행위들. 네. 법이 아니라 그냥 주먹과 힘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인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럼요. 이 와중에 이 보수층의 이 잠룡들이 조금 보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공간이 완전 닫히는 예. 거죠. 오세훈 시장만 봐도 그래요. 탄핵에 본인은 찬성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TV조선 인터뷰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 탄핵에 찬성한다는 거 아니었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한번 헌재 넘어가서 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취지였어. 네. 궤변이죠. 왜냐하면 누가 말상당이죠. 이렇게 네. 사실상 날려보낸 거예요. 예. 이 대선 주자 한 명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이 계속 상황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감추지 않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선명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별로 그러지 못해요. 네. 예, 대단히 흐릿해졌고 그게 중도층 민심가는 이 사람 또 이러는구나. 윤석열 앞에서 눈 한번 똑바로 못 뜨는구나. 고개 한번 빳빳이 못 뜨는구나. 이런 인상을 일단 주고 있어요. 정치적 공간을 닫고 있다.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게. 네. 지금 뭐 오세훈도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도 계속 뭐 각하라든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 테러 관련해서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옆에 우리 김주호 대변인 그 당시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테러 당시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 테러 암살 그런 시도를 당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일에 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정치인 이전에 나경원 의원은 좀 인간이 되라고 네. 얘기하고 싶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습니다. 별명은 오세이돈. 오세이돈? 오세이돈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 행보도 대양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태 보면 시냇물 쫄쫄쫄이에요. 그건 물을 너무 좋아해서 오세이돈. 쫄보 같아요. 쫄보. 예, 예. 아니, 별명이 오세이돈이면 대양 같은 정치해라. 네. 그다음에 홍준표. 홍카콜라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김 빠진 홍카콜라였어요. 네. 김이 빠졌어요. 저는 좀 그런 기세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다 이번 조기 대선은 포기하고 모두 이번 대선 되겠어? 어차피 민주당이 될 거고 우리 그냥 내 작은 이득 당권이나 한번 해먹어 보자. 그래서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이 극우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이미 대선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네. 당권을 잡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대통령 못하니까 이재명 쪽을 좀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씁쓸한 예. 거죠. 그리고 서글픈 거예요. 음. 본인의 지금 혐오를 조장하고 있어요. 정치권이. 그러니까요.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의 스피커 역할을 해주면서 그 세력을 점차 키워왔던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무참히 테러를 당하는 거. 밑자락 누가 깔아줬습니까? 네. 국민의힘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통령을 엄호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당권을 위해서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저열합니까? 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랑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대표 한번 해봐야지. 이 국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활용해볼까. 대단히 나쁘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반대로 전 국민의힘의 대표나 네. 대선 주자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걱정하는데 쇼하네, 오바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사람이 있다면 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과도하나요?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테러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합니까? 자, 그리고 좀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한테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후 통첩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날짜 시한을 딱 박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탄핵 추진이 여의치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하는 건 있어요. 뭐죠? 그린벨트 네. 푸는 건 그냥 그 이권 달려 있는 거는 그냥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고요. 네. 친윤 경찰관들 초고속 승진 예. 확실히 밀어붙였죠. 네. 그리고 재벌들이랑 싸돌아다니면서 정말 뭐죠? 아유 희덕거리는 거 이런 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전쟁에 지금 혼란상 탄핵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헌법재판소 결과가 조금 이상해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뭐 이런 등등 또 예상한 거라도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예, 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호도하거든요. 아, 뭐 6대 2로 돌아섰다. 아니다. 5대 3. 5대 3이다. 아, 각하 의견이 뭐다. 오세훈 시장도 뭐 기각 5, 인용 5, 기각 2, 뭐 각하 각하 하나. 1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른바 쫄려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3명이 동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정계선, 조한창은 동의가 됐고 네. 마은혁만 안 됐다라는 회개한 근거도 없는 논리로 안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보면요. 이런 부작위에 대한 청구를 했을 때 네.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그게 인용이 되면 즉각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최상목 대행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본인은 헌법을 유린하면서 국민 여러분 이 결과가 나오면 헌법재판소 이 결과를 수용해 주십시오. 본인은 헌재 그런 얘기를 뜻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걸어다니는 위헌이 합헌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조롱 섞인 발이 자초한 거예요. 이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로 못을 박았는데 이건 아니요. 20일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20일 전에 선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정말 역사에 이거는 5점을 넘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하고는 뭐 저는 관련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또 그런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해석들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각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각하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심리를 했습니까? 각하는 본안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어폐입니다. 심리를 뭐하러 합니까? 각하를 하는데. 그죠? 아니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지금 각하 얘기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각하 기가 되면요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판결을 할 거라고는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호,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